안녕하세요. EP 데일리 토픽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자 주요 이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어제 새벽 테슬라의 S&P 500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S&P 500 지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테슬라가 지난 9월에 S&P 500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S&P 500 편입 소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술주들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의 S&P 500 편입 당시와 그 후 1년간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 간략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무리로 최근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국 주식이라 하면 그 지수의 종류가 많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수가 존재합니다.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30이 그 지수들인데요. 우선 S&P 500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사가 기업의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주식들은 흔히 테마주나 잡주 등의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인기가 없다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S&P 500에 소속됨으로써 우량 주식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규모는 미국 전체 시장의 70% 정도로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편입 회사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이 있으며 워렌 버핏의 회사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S&P 500 지수에 위치합니다. 다른 지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에는 3,200개 이상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이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의 비금융 업종 대표 기업들로 이루어진 지수를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합니다. 한편 다우존스 3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기업 30개의 종목을 표본으로 시장 가격을 산출한 지수입니다. 이는 우량 주식만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도출하는 데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보유한 지수입니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이 S&P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자, 디즈니 등이 있으며 이처럼 S&P 500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수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S&P 편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된 회사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 생존성인데 이는 4분기의 합산 실적이 흑자여야 하며 마지막 분기, 즉 최근 1분기의 실적이 흑자여야 합니다. 3분기 당시에도 테슬라가 S&P 500으로 편입될지 말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수치적으로는 이 조건을 달성했지만 뒤에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규모가 82억 달러를 넘겨야 하며 주식의 유동성이 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50%의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재무 생존성의 조건을 9월에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시 테슬라의 S&P 500 편입을 확실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매출 중 7%는 탄소 배출권 판매권이었습니다. 또한 4분기 연속 흑자를 냈던 것은 맞지만 그 조건을 막 달성한 참이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흑자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편입 시기를 늦추는데 한몫했습니다. 한편 S&P 500에 편입할지의 여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S&P 500 편입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더라도 지수위원회 측에서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탠다드 앤 푸어사는 민간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평가하는데 공신력을 필요로 하고 그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기업을 편입하는 데에는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만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블리처에 따르면 지수위원회는 활동적인 관리를 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일이 시장에 있을 경우 그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지수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의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편입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9월 16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2020년 들어 418% 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9월 7일 S&P 편입 실패 소식에
21% 하락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S&P 측에서도 테슬라의 매출에 대한 안정성과 주가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ETF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S&P 500, 나스닥 100 등의 지수를 펀드화시켜서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는 시장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150, 코스피 지수의 2배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처럼 S&P 500의 경우도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S&P 500을 추정하는 ETF들의 규모는 대략 4조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한화로 대략 4,600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유통주식의 비율은 80% 정도 됩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S&P 500 시가총액 규모의 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나 S&P 500을 추정하는 펀드들은 본인의 펀드에 테슬라 주식을 1%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소 46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규모는 테슬라 시가총액의 약 35%로 당분간 엄청난 매수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11월 16일 시장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868억 달러로 하나로 계산하면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대략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S&P ETF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ETF는 시가총액에 따른 각 기업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를 보고 리밸런스 작업 혹은 재조율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사이의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아직은 편입 시기를 하루로 정할지 2번에 걸쳐서 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S&P 500 편입 소식에 힘입어 새벽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가격이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편입은 12월 2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편입될지 2일에 걸쳐서 나눠 편입될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었던 대표 기술주들 중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3년 12월 20일에 S&P 500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표되었던 13년 12월 9일에만 주가가 4.3% 상승하였고 1년 후인 14년 12월 9일 77.8달러로 1년 사이 4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2005년 11월 14일에 S&P 500 지수 편입 소식이 공표되었으며 당시에는 시간의 거래로 6.4%의 상승이 있었지만 1년 후인 2006년 같은 시기에는 11% 하락한 42.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2006년 3월 24일 S&P 500으로의 편입이 확정되었으며 당일에는 9.6%의 주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1년 사이 194.3달러에서 234.7달러로 약 21%의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10월 9일 편입되었던 폰티어와 10월 7일에 편입되었던 풀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폰티어는 운송, 차량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환경 관련 센서, 규비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 개발합니다. 풀 코퍼레이션은 그 이름처럼 수영장 관련 상품 판매 업체입니다. 폰티어의 경우 편입 이후 15%가량 하락했으며 풀 코퍼레이션의 경우 1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는 오늘 기준입니다. 이처럼 S&P 500의 편입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황과 앞으로의 수익률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판단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엑시플랜은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높인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관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EP 데일리 토픽이었습니다.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엑시플랜의 구독자가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저희는 더욱더 발전된 콘텐츠를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